최근의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갑진년 새해가 아주 힘차게 밝았긴 한데 네. 연초부터 PF발 경제 위기와 관련한 뉴스가 터졌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 짚어볼까요? 네, 연초부터 여러 가지 혼조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녹록치만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올해 초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던 태형건설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동산 PF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자, 업계 2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가 무리한 PF 사업 추진을 이제 통해서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서 정부와 채권단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자, 문제는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예. 작년 초부터 이미 위험하다 이런 신호들을 여러 곳에서 계속 말하고 감지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지난해 말 방송에서 교수님께서 예상해 주셨었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연초부터 계속 불거졌었던 그런 얘기들이었었습니다. 네. 질질 끄는 감이 있었는데요. 자, 한계에 봉착한 태형건설이 결국은 백기를 들게 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좀 가지게 된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 백기를 들긴 들었는데 태영 측에서 초기에 제시한 위기 극복 자구책이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다는 점이요. 시장에서 썩 좋은 반응을 얻진 못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우리 스스로가 살림이 좀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인들이나 또는 은행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구원 요청할 때는요. 자신이 처한 문제도 솔직하게 좀 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 있고 또 의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상식인데 태영 측에서 처음에 워크아웃을 신청해 놓고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남의 뼈를 깎으려는 그런 자구책을 채권단에게 제시를 하니까 아, 네,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겁니다. 네네네. 네, 정부를 비롯한 채권단이 이런 식의 자구 아니면 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주사의 주식과 또 SBS 방송사 주식, 지분, 미디어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 포함시키면서 법정 관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태영건설의 PF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나서서 PF 문제에 대해서 뭐 큰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태양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기간이 아주 절묘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예, 자, 올해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커지게 될 경우에는 현 정부와 또 여당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불거지겠죠. 예. 그렇죠. 또 이래서 이 책임론이 또 불거지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멘트였다. 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PF 전문가들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상당히 얽혀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 문제는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자, 예. 이미 부채 비율이 300%를 넘고 있는 기업은 태형건설 외에도 신세계건설, 또 코오롱 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아, 아마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또한 걱정이네요. 예. 네, 또한 이 전체 자산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30%가 넘는 건설사가요. 말씀드렸던 세계사 외에도 SK 에코플랜트, 또 한화, 코론 글로벌, IS 동서, 한신공영 이런 건설사들이 이미 위기 단계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보는데요. 자,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기업들을 막 나열하니까 음. 어 각 기업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기업의 계열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보실 겁니다. 예예. 예, 그만큼 업계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재무 상태도 엉망인 건설사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예. 이 정부 입장에서 4월 총선까지 어찌어찌 끌고 가보자 이런 입장일 수는 있겠는데요. 총선 전이라도 다른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분위기는요, 집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어, 이미 지방에서는 건설사들의 이 돈줄이 말라서 신규 아파트 건축 과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일도 지연이 되겠죠. 또한 자,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공급 물량이 적어지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예, 예. 현재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네. 건설사 말고도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현재 줄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5%도 되지 않았는데 물가 어, 상승률은 거의 뭐 2.5, 3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예. 소득이 줄었죠. 또 여기다가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고금리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값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세간의 화제가 됐는데 어떤 발언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금리를 8번 연속 이제 동결을 해서 3.5%를 유지했는데요. 음. 주목할 부분은 이창용 총재가 아주 대놓고 6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제가 작년 말 방송을 통해서 절대 6개월 내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정말 그 워딩 그 자체로 하는 총재가 읊어준 꼴이 됐습니다. 네. 솔직히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송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통해서 내년 3월이면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인하할 거다 이런 말들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자, 현재 경제 상황 굉장히 엄중합니다. 금리 인하를 당분간 기대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금리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 미국의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와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자, 네. 미국이 현재 우리보다 2%포인트나 높은 5.5%의 금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것도 아주 드문 상황인데 갭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 금리 인하에 압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좀 어불성설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이 상당수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기간을 많이 유지했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면 아주 천천히 내릴 것이고요. 그 수준도 0.25%포인트씩 종종 걸음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CPI 지수가 시장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굉장히 뭐 낮추는데 큰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예. 한국의 현 금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는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먼 길을 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